지금부터 좀 이렇게 쪽방 관련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 쪽방 얘기 좀 하면서 이제 주거권에 대해서 요구안을 여기 이 비날 참여하신 분들하고 좀 함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데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틀째죠? 근데 지금 거의 3시간을 여기 한 번도 안 움직이시고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전 화장실문부터 2번 갔다 왔고 잠도 자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뭐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다뤄진 주제죠. 젠트리피케이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 좀 빨리 넘어갈게요. 쪽방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이상하게 여러모로 잘 안 도와주네요. 예. 뭐 뜻은 넘어갈게요. 되게 이제 그 구시가지가 되게 고급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과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동자동의 경우도 이제 이제 저렴 주거촌이죠. 그 저렴 주거촌을 이제 그 저렴 주거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쪽방촌이 역세권, 대부분 이제 역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인력시장, 그리고 그 이용할 수 있는 뭐 공공시설,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또 가까이 있고, 그러면서 그 쪽방촌 안에서 또 자생적으로 생겨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 쪽방촌 안에 어쨌든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이 과거의 쪽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변한 사진을 한 3장 정도 볼 건데요. 왼쪽이 이제 동자동에 있는 이제 설악장이라고 해서 여관 여인숙 형태로 이제 저렴하게 25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면서 머물 수 있던 공간인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 들어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변형이 되었고요. 요것도 이제 남대문 5가 쪽에 있는 건물인데, 요것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변화가 되었고, 요것도 카페 형태로 변화가 된 쪽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쪽방이 한 100개 정도 사라졌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주변 임대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그 들어갈 공간이 작게 되면 그 공간에 그 운영하는 사람은 이제 돈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주거비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렇게 대안적인 개발 사례는 없느냐라고 했을 때, 영등포동 4가 쪽에도 이제 쪽방이 있었어요. 그 쪽방이 저 빨간색 형태로 돼서 이렇게 쪽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제 2011년에서 12년에는 저렇게 이제 5층짜리 복지시설을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는 한 270세대에 이렇게 그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쪽방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2015년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꼭 뭐 저희만이 아니고 빈곤에 관련 반빈곤 단체들이 가서 이제 그 쪽방 주민 대책 수립하라라고 해서 이제 5층짜리 사회복지 건물을 15층까지 올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324세대가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임시 이주 단지, 가이주 단지 조성 사례도 있습니다. 그 혹시 철거 쪽 다녀오셨나요?
아마 그러면 임시 이주단지와 가이주단지에 대해서 아실 건데 사실 철거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있던 이주민들이 사실 뭐 거의 그냥 쫓겨나는 형태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송악마을을 보자면 이제 가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이 가이주 단지가 주로 이제 공원이나 이런 게 제일 공사시 쪽 할 때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 그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주민들이 사는 형태로 좀 빨리 할게요. 사람들 눈이 점점 감겨가는 것 같아요. 좀 빨리 이런 게 있다. 뭐 가이주 단지 저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양동에 이제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청년 관련해서 저거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요. 이 영등포 지금은 없어졌지만 영등포 쪽방촌 앞에 컨테이너 박스로 가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했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주거지 보전 개발이라고 해서 주거지의 3분의 1을 보전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살고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로 계획 중이다, 추진 중에 있다.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걸 중점으로 둬야 되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다 조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인권 영향 평가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 개발로 인해서 미쳐지는 영향 평가 이런 거 해서 좀 개발을 해라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어떤 저렴 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는 이제 SRO라고 해서 싱글룸 어렵네요 영어는 어쨌든 1인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쪽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공공으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고 주방을 같이 사용하고 위생도 별로 안 좋고 대부분 남성들이 많고 장기 거주자가 많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리고 임대료도 비싸고 그래서 LA의 이제 스키드로우 지역이 이건 SRO인데 이게 동자동에 가면 이런 건물 비슷한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것도 샌프란시스코의 SRO인데 이런 형태가 보시면 저 한 건물 안에 한 50개의 방이 이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게 평면도인데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다는 거고 그래서 SRO가 점점 쇠퇴하게 됐어요. 이게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점점 건물 구제로 인해서 점점 쇠퇴했는데 근데 이게 쇠퇴하고 이걸 건물 규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건물들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졌더니 어떻게 됐느냐? 이게 갑자기 거리 홈리스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저렴 주거 단지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확 늘어나서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는 SRO 이거 철거하는데 우리 허락 맡아라.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SRO 철거 금지가 됐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섹션 S8 SRO, 섹션 8 SRO가 생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빨리빨리 할게요. 이게 캐나다 오타리오. 야,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거 세르본 214에서 230까지의 원래 거리가 전부 이게 저렴 주거 단지였었는데 이제 다 사라지고 이거 하나 남았다. 라는 거고요. 현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제 투쟁을 하고 있다. 이제 뭐 건물과 토지를 토론토 시가 이걸 구입을 해서 유지를 운영을 해라라는 투쟁을 현재 온타리오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그 가난한 분들이 쪽방에 계신 분들이 주거 상향의 제도는 뭐가 있느냐? 평생 쪽방에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거 상향의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뭐 질문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그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고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미만이면 되고요.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여기에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신청이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이고요.
이게 이제 뭐 이제 보증금은 LH에서 하는 건 보증금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면 이제 월세 이제 내면서 살면 되는데 SH는 이제 100만 원 이죠. 그래서 그 차이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올해 5월 24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보증금을 면제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없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물량이 되느냐. 이게 언제나 이제 뭐 광고는 되게 화려하게 해요. 와, 우리 이런 정책 한다.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 정책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문턱이 낮아진 만큼 그 물량이 공급이 되느냐 이런 문제들은 항상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뭐 공급량이 항상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입주 대상이 되게 협소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주거 취약 계층이라 하면 오히려 이제 다중이용업소에 있는 PC방, 만화방, 찜질방 뭐 이런 곳에 사는 분들에게도 다 혜택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열려져 있지 않았었다는 거. 최근에 이제 뭐 이제 2019년 주거 종합 계획에 사실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H공사와 이게 좀 이렇게 달리 간다라는 거. 지금 아까 저 끝에 앉아 계셨던 분이 SH공사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셨는데 정말 평수로 따지면 딱 4평 정도 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그 4평 안에 화장실, 주방, 방 여기 3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이제 정말 눕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데 그 공간도 이제 월세를 한 15만 원으로 딱 제한을 해서 공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정말 서울시에 가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정말 가열차게 싸워가지고 싸웠는데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예, 좀 더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19호밖에 공급이 안 된 그런 아쉬운 상황입니다. 뭐 그에 비해 뭐 LH공사는 평수도 12제곱미터에서 58제곱미터 평균 34 그러니까 1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 제공이 되고 월 임대료도 아까 SH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의 제한이 있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만 7천 원에서 34만 원까지 평균 22만 원의 월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원룸 원래 이제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원룸은 110호 중에 40호, 이게 36% 정도 된다. 그리고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 그에 비해 SH는 그런 것들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뭐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주거 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기관이 따로 있고 뭐 자활 계획서라든지 뭐 이런 걸 써서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있다입니다. 예.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좀 설명을 더 할 걸 그랬어요.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공간들이 사실 이게 너무 이제 뭐 이익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쪽방 같은 경우에도 한국일보에서 났듯이 대부분의 소유주들이 뭐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오는 그 20몇만 원의 돈을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또 착취해서 또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쪽방이나 고시원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함께 바꿔 나가고 원래 이제 처음에 그 이 태홍이란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고시원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기숙사에 산다. 그래서
이제 좀 고시원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주거 기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쪽방의 현실을 좀 짧게 얘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열심히 어쨌든 주거 상황들, 어쨌든 홈리스 행동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홈리스 행동에서 얘기하는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형태가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같이 발제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간담회까지 함께 해주신 홈리스 행동 회원님들하고 다 같이 좀 사진 한번 찍고 저희 이 간담회 활동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가셨나요? 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사진 한번 찍고 저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